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둑 맞은 집중력 내용은 좀 글씨가 거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요한 하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뉴욕 타임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가디언 등의 글을 기고하고 영국 저널리스트이자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이 책은 크게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너무 잦은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몰입의 손상, 잠들지 못하는 사회, 소설의 순환시대, 딴 생각에 대한 연구가 말해주는 것, 우리를 추적하고 조정하는 테크 기업들, 산만함에 불을 지피다. 8장 작고 얄팍한 해결책, 9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처음으로 목격하다, 10장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각성상태, 11장 우리 사회의 논리의 정면으로 도전한 장소들, 12장 값싸고 형편없는 식단, 13장 잘못된 ADHD 진단, 14장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금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집중력 반란이라는 에필로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인데요. 프롤로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해보았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현대사회에서 집중력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쉴 새 없이 계속되는 SNS 메시지, 전화, 게임, TV 등, 특히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우리에게 쉽게 도파민을 주는 그런 중독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 요즘 사회는 집중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프롤로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너무 빠른 속도, 너무 잦은 멀티태스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볼게요.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처리가 안 된다. 그러나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 이 책에서는 전환의 로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멀티태스킹이 아니고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가 다시 온다면 그것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온전하게 집중하기,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장 몰입의 손상. 키워드를 좀 볼게요.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화가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이다. 몰입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푹 빠진 나머지 모든 자아가 감각을 잃은 상태, 시간이 사라진 듯 한 상태, 경험 그 자체의 흐름을 탄 상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를 선택해야 하고, 몰입은 한 번에 하나만 할 때 다른 모든 것은 접어두고 한 가지만 하기로 할 때 찾아온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계에 가깝지만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일을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단일한 목표를 택해야 하고 그 목표가 반드시 자신에게 유의미하고 능력의 한계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한다.
우리는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몰입의 원천으로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 네, 이 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무언가에 몰입한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몰입을 위해서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는 조금 어렵게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죽기 직전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몰입의 기억을 떠오르고 싶으십니까? 단순 조건 반사식의 인생을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몰입을 하면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잠들지 못하는 사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세상은 모든 면에서 더 흐릿해진다. 이 장은 수면의 중요성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 사당 오락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회사에서 한참 바쁠 때 좀 잠을 많이 잔다거나 하면 약간 게으르다거나 아니면 일을 열심히 안 한다,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의견을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일단 책에 나온 중요한 문구는 매일 2시간씩 적게 자고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한두 주가 지난 후에 밤을 꼬박 세운 것과 같은 수준으로 수행 능력이 손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도 많이는 아닌데 몇 번 밤을 새 보면 진짜 머리가 멍하고 술 먹은 것 같은 적이 있는데 이게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 좋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잠들기 전에 노출되는 빛의 양을 크게 줄여야 한다. 잠잘 때 좀 잠자는 환경을 좋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요약을 해봤어요. 수면. 많이 자면 인생의 낭비, 특히 한참 공부할 때는 잠을 많이 자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 근데 이 잠이 우리의 뇌를 청소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줄은 몰랐다. 잠을 사랑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4장 소설의 순환시대. 여기는 키워드를 체크하는 건 없고요. 요약을 바로 들어갑니다. 소설 읽기.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소설을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요즘에 책을 읽긴 하지만 소설은 잘 안 읽고 있습니다. 반론은 있지만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공감 능력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과 잘 지내고 또 성과 측면에 있어서도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감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이런 매체들이 많은 이때 깊은 공감 능력을 할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장에서는 소설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설이 공감 능력을 좀 올려준다고 하네요. 딴 생각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말해주는 것. 우리가 정신을 배회하게 뒀을 때 생긴 입점. 5장인데요. 이건 좀 몇 군데 적은 데가 있네요. 스포트라이트가 완전히 사라지게 두었더니 설명하기 힘들었지만 사고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 같았다. 우리가 뭔가 한 가지에 고민하는데 잘 해결이 안 됐을 때 약간 쉬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하면 아이디어가 생기는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딴 생각 중에 천천히 생각을 이해하고 있다. 딴 생각. 이 주의 집중이 정반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다. 딴 생각을 하는 동안 우리의 정신은 머릿속 시간여행을 떠나 과거를 더듬고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스트레스가 적고 안전한 상황에서 딴 생각은 선물이자 기쁨, 창조적인 힘이 될 것이다. 네, 5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딴 생각. 우리는 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이 책을 읽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보다 정말로 많이 줄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TV, 유튜브, 이메일, 라디오 등 일어나서 잠들기 직전까지 항상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며 생각이라는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집중이라는 것을 잃고 있지만 동시에 생각이라는 활동을 할 시간을 없애는, 아니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핸드폰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보면서 또는 산책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저는 당장 오늘 아침에 조깅을 할 때 처음으로 핸드폰과 이어폰을 놓고 갔다 왔는데요. 적응은 잘 안되지만은 저도 뭐 조금씩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6장. 우리를 추적하고 조정하는 테크 기업들. 집중력 파괴는 그들의 사업 모델이다. 우리가 많이들 이용하시는 유튜브나 어떤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현재 그것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은 그 기업들도 대기업에서 광고를 통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그 사이트에 오래 잡아두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다. 디자인 때문이다. 우리의 산만함은 그들, 즉 대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연료다. 친구들이 일하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우리의 집중력을 강탈하고 있다. 설계자와 기술 전문가로서 얻은 가장 큰 배움 중 하나는 무언가를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꼭 인간성에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저항하려고 앞다투어 명상을 하고 있었다. 어떤 유명 회사에서 어떤 그 수익성이 나는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는 능력이 좋은 연구원들인데요. 그 사람들 자체는 자신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저항하려고 앞다투어 명상을 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문구가 좀 임팩트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임스 윌리엄스는 인류기술 설계자 수백 명 앞에서 강연을 하며 현재 자신이 설계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싶은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강연장은 침묵에 쌓였다고 합니다. 손을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얘기해 봅니다. 요즘에 좀 기후위기가 크죠? 근데 갑자기 왜 기후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문명은 계속 이제 발전을 해왔죠. 그 와중에 화석연료의 사용, 그리고 여러 가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자동차로 생기고, 그리고 다 에어컨도 쓰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진짜 빛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어왔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후위기가 왔죠. 물론 그것을 이제 의도한 것은 아니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기후위기가 왔고요. 어쩌면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집중력을 악화시키려고 하진 않았겠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려고 했다고 했지만은 결국 이것이 인류의 집중력을 빼앗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으며 단순하게 신화에 반응하는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장. 산만함에 불을 지피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회는 어떻게 위험에 빠졌나.
우리가 화면을 더 들여다볼수록 그들이 버는 돈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는 긍정적이고 잔잔한 것보다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것을 더 오래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유튜브 채널들 내용을 보면 볼수록 좀 더 자극적인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웹사이트와 앱들은 우리의 정신을 길들여 잦은 보상을 가능하게 만들도록 설계된다. 이 웹사이트들은 평소보다 전환을 더 자주 하게 만든다.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때문에 이 웹사이트들은 우리를 자주 화나게 만든다. 이 웹사이트들은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에 더해 우리가 타인의 분노에 에어싸여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 웹사이트들은 사회 전체에 불을 지른다.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영상을 더 오래 보게 만들 내용을 선택할 뿐이다. 요약입니다. 알고리즘,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들이시죠. 알고리즘의 목표는 우리를 조금 더 해당 사이트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1도 없다고 일단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도 없진 않겠죠. 우리 인간 본성이 정의를 좋아하고 아름다움, 학습을 좋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알고리즘은 우리 인간의 본성 중 자극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더 이끌림을 알고 있는 이런 거짓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자극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양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집중력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장 작고 얄팍한 해결책. 잔혹한 낙관주의는 이렇게 속삭인다. 문제는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야. 문제는 내 안에 있어. 변화를 인정하고 이 문제에 달려들어 비만을 피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든 대신 우리는 다이어트 사업을 통해 스스로를 탓하라고 배웠습니다. 자제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화면 반대쪽에는 우리 자제력을 꺾으려고 노력하는 천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고 있는 세력에 함께 맞서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장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담뱃값 뒤에 보면 바람 경고, 암 경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어떤 게임을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 지나면 너무 오래 게임을 한 것 같으니 쉬었다 하세요 라는 문구가 있죠.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자극적인 영상, 뛰어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면서 우리의 집중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제력을 이용해서 처지라는 논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제력 또는 우리의 자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시스템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우리의 현재 사회는 정보에 접근하기는 매우 쉬우나 이에 따라 읽는 것은 너무 좀 많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회 시스템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개인적인 자제력을 의지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써서 어렵게 만들든지 이런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줘야지 않냐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9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처음으로 목격하다. 광고주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파악하고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을 이해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돕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도 있다. 지금은 광고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죠.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 거대해서 절대 바꿀 수 없어 보이는 세력에 맞설 수 있음을,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이 페미니즘을 위한 투쟁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불합리하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힘을 합쳐 바꿔보는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자유로운 이유는 우리 이전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의 인권, 지금 여성의 인권 좋죠. 정치인도 있고,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이런 큰 사건들이 변화가 있는 데는 투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의문을 갖고 고민을 하고 현재의 유튜브, 페이스북 시스템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보고, 그렇다면 이 시스템도 언젠가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광고주를 위한, 물론 100%가 그렇진 않겠지만은 광고주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100% 우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장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각성 상태, 방해 요소의 저항력이 심각하게 낮아진 이유. 스트레스를 줄이는 요인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집중하는 능력도 개선된다. 기본소득을 받자 사람들의 능력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집중을 못하는 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장입니다. 네, 요약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집중력.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사고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전쟁에서 적과 1대1의 대치 상태가 된다면 우리의 정신은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마음뿐일 것입니다. 근데 강도를 만난 횟수가 늘어난다거나 매일은 아니지만 확률이 높아진다면 불안감이 내재가 되어 정신적인 집중 상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해당 과제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 집중력을 높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다른 일에 대한 집중력은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과도한 업무량, 늦은 퇴근을 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회사 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고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옛날처럼 얼마 오래되진 않은 것 같지만은 무조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들이 과연 그 사람의 집중력에 있어서 얼마나 악영향을 줄지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만 12시간 일하는 것보다 맑은 정신 상태로 4시간을 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장 우리 사회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한 장소들. 주 4일 근무로 바뀌면 집중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 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책상 위에 깃발을 꽂아서 자신이 집중하고 있음을 알리자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 모든 결과가 일을 줄이면 집중력이 크게 개선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메일이 우리 노동 생활을 장악하면서 노동자가 낮 밤 할 것 없이
어느 때든 응답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끊임없이 대기하는 상태에서는 노동 방식이 사람들이 건강과 업무 능력에 참담한 영향을 미친다. 바로 요약을 해볼게요. 집중. 회사에서 우리는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 한 3시간? 저는 3시간도 많은 것 같은데 3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8시간을 근무하니까 3시간이면 뭐 짧은 시간이죠. 적절한 근무 시간과 휴식은 직원의 집중 시간을 늘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야근, 이른 출근, 퇴근, 후 전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노력하는 직장 생활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집중력이라는 것의 차원에서만 보면 글쎄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요즘 트렌드는 과거보다는 더 집중력에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장 값싸고 형편없는 식단, 허리둘레, 심장 그리고 집중력을 파괴하는 음식들. 음식의 변화가 우리 집중력의 상당한 부분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등한시하고 있다. 여기 좀 임팩트 있는 문구가 있네요. 만약 당신이 자동차의 엔진에 샴푸를 넣는다면 엔진이 고장났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문제가 뇌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 인간이 먹도록 진화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의 뇌가 더 잘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가공식품인 초콜릿바와 쿠키를 먹으면 분명히 집중력의 문제 증가로 이루어진다. 오염된 도시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뇌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만성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오염이 심할수록 뇌의 손상도 심각하다. 정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숨쉬는 공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집중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특히 패스트푸드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어떻습니까? 매년 더 악화되고 있죠. 저도 출근하면서 항상 미세먼지 지수를 좀 보고 출근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개인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한 채소, 육류를 섭취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 편하고 너무 빠른 것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집중력에 있어서는 암울한 현실이고, 책의 제목처럼 집중력을 도둑맞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3장 잘못된 ADHD 진단. 유전자를 탓하는 동안 우리 아이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 바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ADHD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ADHD 처방을 받고 또 약 또한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ADHD 판정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이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우리 환경이 문제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음식, 가정 환경 등 아이의 뇌가 온전하게 자라나는 데 필요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줄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 각성제만 처방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 방법에 대해서 의식하고 고민하고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장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염된 아이들은 놀고, 배회하고, 질문하고 유능해진다. 어린 시절의 삶은 압도적인 비율로
닫힌 문 뒤에 있고 아이들이 놀 때 감시하는 어른이 있거나 전자기기 화면을 들여다본다. 우리의 뇌는 놀이를 통해 배울 기회를 얻을 때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변한다. 어린이와 10대 사이에서 불안이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놀이의 박탕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많다.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집중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어린 시절 내내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자유를 경험해야 한다. 저의 어린 시절, 단순히 생각나는 놀이만 해도 구슬치기, 딱지치기, 팽이, 경찰놀이, 요새 만들기 많았었죠. 거의 밖에서 놀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놀이가 있었고 밥 먹을 때만 집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놀이가 집중력, 창의력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흉흉한 뉴스도 많죠. 납치, 살해 등 이러한 분위기 속에 통상적인 가정에서는 자녀를 보호하는 데 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노력해야겠지만 사회적 관점에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해 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에필로그입니다. 보통 에필로그는 읽고 마는데 여기는 좀 어느 정도 좀 요약을 해준 것 같아서 에필로그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자는 그 집중력의 형태를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스포트라이트, 지역적인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은 스타라이트, 별빛이라고 하는데 좀 넓은 범위에서 목표라는 것이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라이트. 데이라이트는 애초에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해주는 집중의 형태라고 합니다. 눈앞의 광경이 햇빛으로 가득할 때 주변 상황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 요즘은 이 햇빛이란 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스타디움 라이트라고 해서 서로를 보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집단의 목표를 세워 이를 이루고자 함께 싸우는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개인적인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필자는 자신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요. 사전 약속을 이용해 지나친 전화를 멈추려 한다는 것, 그리고 케이스F라고 해서 거기다 핸드폰을 집어넣고 시간을 맞추면 그 근거를 부수지 않는 이상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지나친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면도 가능한 많이 자야 된다. 그래서 본인도 많이 자고 있다고 하네요. 8시간을 잔다고 하는데 저는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꼭 자려고 노력하려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얘기하고 있고요.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감시 자본주의,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서 저희의 메일을 모니터링해서 그걸 이용하는 것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그리고 주 4일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좀 결론보다 좀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점들은 좀 우리가 의식을 갖고 문제화를 해서 좀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다 같이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또 기후위기가 나왔네요. 아까 저희가 인류가 석탄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뭐 과학기술, 뭐 생활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거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생겼다고 했는데요. 이 생긴 기후위기가 우리의 집중력이 좀 약해진 거 때문에 좀 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역대급 위기에 직면해 있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나 심각한데 왜 무엇인가 움직이는 모습은 실제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당장에 기름값을 올리거나 뭐 화석연료를 진짜 차단할 액션 플랜을 검토해서 강하게 실행을 시킨다고 하면 글쎄요, 당장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움직이고 있네라는 걸 느낄 텐데 저는 모르겠어요. 인간 본성이 당장에 근접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인간 본성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는 이 집중이라는 것도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수면, 많이 자기, 소셜미디어 줄이기, 명상 등 개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류의 위기라는 의식이 되고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책 리뷰를 마쳤고요. 보통 자기계발 서적과는 다르게 어떤 뭘 해야 된다 정답을 딱 주진 않아요. 물론 가이드를 이미 주는 건 있지만 이 책은 우리 현대의 집중력에 대한 경각심을 읽어주는 책이고요. 결국 이런 경각심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이 많아져야 사회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